창업을 해본 적도 없으신데 그 피 같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실 거면 주식이나 코인 하나에 몰빵하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영끌에서 창업했다가 망하는 분은 그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큰 선택은 하지 마세요. 자, 안녕하세요. 돈 버는 레시피의 정용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다 보니 50대가 돼서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남은 50년을 먹고 살 수 있게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어서 50대에 퇴직하고 여행 다니면서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90%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0대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서도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게 프랜차이즈 창업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거로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대부분이 40대, 50대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신 적이 처음이고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 홍보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이런 자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제일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인건비, 월세, 관리비, 손익 계산, 세금 관리 이런 것들은 그냥 못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 모아놓은 돈을 다 투자해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고, 그런데 장사가 왜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장사를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손익구조가 잘못되어 있거나 인건비, 월세 부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거나 고금리로 대출받아서 이걸 메꾸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가 악순환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폐업하는 수준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표님들이 저에게 와서 대출 신청을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본인들의 경험이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진짜 들으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문제는 이 폐업이 끝이 아니라 이 또 다른 손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폐업할 때 이 원상복구 비용도 필요하죠. 철거 비용이 몇 천만 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서 받아놨던 대출들 그거 다 갚으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고스란히 빚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손익 계산의 미스로 인해서 월세들도 다 좀 밀려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세금과 인건비, 공과금 다 밀린 거 다 합치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손해가 남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1억 이상 투자했다면 5천에서 8천 정도 추가적으로 빚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50대 자영업자분들이 망하는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만약 여러분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40, 50대이시라면 제가 알려드린 점들을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 사업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50대 자영업자가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경험도 없는 분야에 영끌에서 창업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경험도 해본 적 없는 분야에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모아놨던 그 피 같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실 거면 주식이나 코인 하나에 몰빵하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창업을 해본 적도 없으신데 그렇게 하면 최소한 노동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창업도 해본 적도 없으신데 이런 리스크한 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당 가능한 선에서 예산을 정하시고 그 예산 안에서 창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그 부족한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창업을 하셔야죠. 요즘 자신이 해왔던 분야에 대해서 지식 창업 또는 온라인 창업이나 무자본 창업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일즈를 전담해서 하셨던 분들이거나 마케팅을 전담해서 하셨던 분이라면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주면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이런 것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셔도 관련 정보들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못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이가 20대나 30대 초에 망하는 건 괜찮아요. 어느 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 역시도 10년 전에 사업하다가 5억 정도 망하면서 다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을 하면 망할 확률이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40, 50대이신 분들은 가정이 있으시거나 자녀가 있으시다 보니 내가 망하면 우리 가정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발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남 믿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독단적인 선택을 하시면은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을 하면 망할 확률이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처음 창업이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 창업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구상해서 시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때는 아마 처음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아놨던 돈을 영끌에서 창업했다가 망하는 분은 그대로 끝입니다. 그러면 죄책감과 우울증이 같이 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큰 선택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래도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아는 지인의 가게에서 잠깐 일해 보시거나
관련 사업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시면서 최소한의 경험을 쌓아보시고 자신이 있으시면 그때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망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경험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뭐 새로 배운다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이 먹고 고개 숙이면서 배운다는 게 자존심 때문에 허락이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창업을 하려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바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과 같아요. 그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보고 습득해야 실력이 빨리 늘지, 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창업을 한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최소한 무보수라도 일을 해보고 알바를 해보고 나서 창업을 하라고 말을 했었는데, 야, 지금 내가 나이가 40이 넘는데 남의 가게 가서 알바해보라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나이 좀 있다고 폼 잡고 있으면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하려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책이나 동영상을 보고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나온 대로 따라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직접 배워도 보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하려는 분야에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 사람이 스승이죠.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저보다 최소 10살 이상 나이가 차이가 나는 분인데 저에게 배우겠다고 깍듯하게 대우해 주시면서 열정적이면 저는 엄청 열심히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귀가 너무 얇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가족 이야기 듣거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가족이나 주변에서 그 사업을 해봤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잘 되는 사업도 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 맛집에서 국밥 레시피를 배워서 국밥집을 차렸는데 남들은 맛있다고 해서 장사들은 잘 되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짜다, 싱겁다, 가게 인테리어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음식의 맛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반응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프랜차이즈 좀 하다가 좀 잘 됐다고 자기 생각대로 레시피를 바꾸시는 분들 99%거든요. 백종원 골목식당에서 많이 보셨죠? 사실 저도 자영업 프랜차이즈 9년 하면서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건 제 채널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했었던 문제인데요. 손익 계산을 기반으로 한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합니다. 매출에서 지출 빼고 남은 것들은 다 제 순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 내야 될 때 다 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내야 될 돈들은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리 빼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나 부가세 10% 이건 꼭 빼두세요. 안 그러면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 없어서 고금리로 대출 받아서 세금 내고 사업 꼬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카드 매출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1억이 남았습니다. 와, 1억이 남았네? 이거 다 부가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50대 자영업자가 망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꼭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창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언제 활용하실지 모르시니까 공유하고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시면 여러분들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주변에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이 있거나 여러분 부모님이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영상들이 제 채널들에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통해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고, 만약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돈을 지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레시피의 정용이었습니다. 안녕.